서울? 거기 도쿄 아류 도시잖아. CNN 베테랑 PD 엘리자 스펜서가 6개월 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20년간 전 세계를 누비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그녀에게 서울은 그저 아시아의 변방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한강변을 달리며 이곳이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구 엘리트 여성이 편견을 버리고 한 도시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만든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 2시 한 할머니가 건넨 단 한마디였죠. 여긴 서울이니까요. 이 말이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이게 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아시아라고 하면 일본밖에 몰랐습니다. 도쿄 로폰기 힐스 53층에서 내려다본 야경이 제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죠. CNN 다큐멘터리 시리즈 아시아 메가시티의 마지막 촬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도쿄까지. 완벽한 마무리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자, 이거 한번 보세요. 조수 클로이가 아이패드를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도시의 새벽 풍경이 펼쳐졌죠. 여성 한 명이 텅 빈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즉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가짜 광고네. 삼성이 런던에서 망신당한 걸 못 봤나? 2022년 삼성 갤럭시 광고 사건을 저도 기억했거든요. 새벽에 여성이 혼자 뛰는 모습을 담았다가 영국에서 완전히 철회당했죠. 여성 대상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여교사 살해 사건, 경찰관에 의한 여성 살해까지. 그런 현실에서 새벽 조깅 광고라니.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이건 광고가 아니에요. 클로이가 직접 찍은 영상이에요. 클로이의 말에 저는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자연스럽게 뛰고 있었어요. 연출된 티가 전혀 없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거리를 은은하게 비추고 가로등 아래로 조깅하는 사람들이 몇 명 더 보였죠. 새벽 2시인데도 말입니다. 어디야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이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아는 서울은 분단 국가의 수도, 긴장감이 흐르는 도시였거든요. 새벽에 여성이 혼자 뛴다니. 말이 안 됐어요. 합성 아니야? 직접 찍었어요. 작년에 연세대학교 교환학생 할 때요. 클로이는 더 많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강변을 달리는 사람들, 24시간 켜진 편의점들, 심야에도 불이 환하게 켜진 아파트 단지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불가능한 장면이잖아. 뉴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별한 거 아닐까요? 클로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영상을 정지시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여성의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경계하는 기색도 없었죠. 마치 낮에 공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이상해. 너무 이상하다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대도시에서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 달린다는 건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서울에 대해 뭘 알아?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살아봤으니까요. 클로이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하철 막차를 기다리는 여성들,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는 대학생들, 새벽 배송을 받는 아파트 주민들. 모든 장면이 자연스럽고 평범해 보였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시아 시리즈를 기획할 때 서울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거든요. 시청률이 나올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영상은 달랐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영상들 정말 조작 없이 찍은 거야? 네. 그리고 이런 풍경은 서울에서는 너무 평범해요. 클로이의 대답이 저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하다고요? 서구에서는 불가능한 장면이 그곳에서는 일상이라는 뜻인가요? 저는 도쿄의 야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분명 아름답고 발전된 도시였지만 뭔가 다른 각도에서 아시아를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서울 이야기를 해볼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클로이는 환하게 웃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공항이야, 미술관이야?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천장에는 거대한 한국 전통 예술 작품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마치 궁궐을 연상시키는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보다는 세련됨이 먼저 느껴졌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으니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과 대화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거 언제부터 있던 거야? 클로이에게 물어봤지만 대답할 틈도 없이 다음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어요. 하지만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각 언어마다 억양과 속도가 달랐죠. 마치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직접 안내하는 것 같았어요. 저 안내방송, 원어민이 하는 거야? 맞아요. 외국인을 위한 배려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뉴욕의 JFK 공항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공항철도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는데 영어 폰트가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번역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 읽기 쉽도록 디자인된 느낌이었어요. 한국 사람들, 원래 이렇게 섬세해? 외국인을 많이 배려하는 편이에요. 공항철도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은 넓고 깨끗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창밖 풍경이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는데 모든 건물이 비슷한 높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왜 건물들이 다 똑같이 생겼지? 도시 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요. 스카이라인을 통일감 있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뉴욕은 건물마다 제각각이었거든요. 멋있기는 하지만 혼란스럽기도 했죠. 여기는 달랐습니다. 질서가 있으면서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역 구조가 복잡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단순했어요. 색깔로 구분된 노선도, 바닥에 붙어있는 방향표시, 승강장마다 있는 스크린도어까지. 모든 게 직관적이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있던 시스템이야? 스크린도어요? 꽤 오래됐어요.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런던 지하철도 아직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이 많거든요. 사고가 종종 일어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안전을 먼저 생각한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 안에 앉았습니다. 승객들이 조용했어요. 모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통화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 조용해? 네. 지하철에서는 통화하지 않는 게 예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 지하철과는 정반대였어요. 거기서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로 시끄럽거든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 양쪽으로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아직 오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직장인들 아니야? 퇴근 후에 운동하는 거예요. 한강공원은 24시간 개방이거든요. 24시간 개방이라고요? 센트럴파크도 밤에는 위험해서 들어가지 않는데 말이에요. 명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에스컬레이터 양쪽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거든요. 오른쪽은 서고 왼쪽은 걷고. 아무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이것도 문화야? 네. 서로 배려하는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작은 질서들이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동거리에 나왔습니다. 간판들이 한글과 영어로 함께 써져 있었어요. 하지만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통일성이 있어 보였어요. 여기가 명동이구나.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아시아 대도시 하면 떠오르는 혼잡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클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밤이 되면 더 놀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밤이 되면 뭐가 달라진다는 걸까요? 저녁이 되자 명동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면서 거리가 화려해졌어요. 하지만 뉴욕의 타임스퀘어와는 달랐습니다. 시끄럽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여기 편의점 좀 들러볼까? 클로이의 제안에 따라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인벨이 울렸어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 반가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뉴욕 편의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물건들의 배치였습니다. 모든 게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유통기한이 가까운 것은 따로 할인 코너에 모여 있었고, 신상품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정리해? 직원들이 계속 정리해요.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요. 셀프 계산대가 있었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신기한 건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어. 거의 없어요. 카메라도 있고 사람들이 서로 지켜보기도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이구나. 편의점을 나와 홍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라고 들었거든요. 밤이 되면 시끄러워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10시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가 홍대구나.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적당한 볼륨이었죠. 길거리에는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서 듣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허가받고 하는 거야? 네. 정해진 장소에서만 할 수 있어요. 길을 걷는데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김밥을 팔고 계셨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볼까? 포장마차에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하셨어요. 어서 와요. 뭐 드릴까요? 김밥 하나 주세요. 할머니가 김밥을 싸주시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이 조용히 얘기하며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테이블을 가리키셨습니다. QR코드가 붙어 있었어요. 저기 코드 찍으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었습니다. 메뉴와 가격이 나왔어요. 신용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코로나 때부터요. 편하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 테이블에서 대학생들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김밥 정말 맛있어. 맞아. 여기 올 때마다 먹어. 새벽에도 하시더라. 새벽에도 한다고요? 저는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새벽에도 장사하세요? 네. 새벽 2시까지 해요.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새벽 2시까지요? 70대 할머니가 새벽까지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신다고요? 무섭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여긴 서울인데요. 뭐가 무서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긴 서울인데요. 뭐가 무서워요?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뉴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70대 할머니가 새벽 2시까지 길거리에서 장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가능했습니다. 아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김밥을 먹으며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새벽 11시가 넘었는데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야? 클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서는 새벽에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여긴 서울인데요. 뭐가 무서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구나. 새벽 1시 CNN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엘리자 스펜서입니다. 스튜디오가 아닌 홍대 거리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제 뒤로는 아직도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인데도 말이에요. 지금 제 뒤를 보시면 서울의 밤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입니다.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카메라가 거리를 비췄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직장인들.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실시간 댓글창을 봤습니다.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정말 새벽 1시야? 저 여자들 혼자 다니는 거야? 이거 진짜 라이브야? 저는 김밥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CNN에서 나왔어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할머니, 새벽까지 장사하시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할머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여긴 서울인데요. 그 말이 방송으로 나가는 순간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와, 저 할머니 말 좀 봐. 여긴 서울인데요. 유유유. 왜 눈물이 나지? 저는 계속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여기서 장사하셨어요? 한 20년 됐지. 이 동네 젊은이들 다 봐왔어. 밤에 위험한 일은 없으셨나요? 없어. 여기 사람들 다 착해. 취한 사람들도 예의 지켜. 카메라가 주변을 비췄습니다. 술을 마신 대학생들이 할머니께 인사하고 지나가는 모습이 잡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조심히 들어가라.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방송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인터뷰했어요. 새벽에 조깅하는 여성,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는 대학생, 야간 배송 일을 하는 직장인까지. 무섭지 않으세요? 새벽에 혼자 뛰시는데? 조깅하는 여성이 웃었습니다. 전혀요. 이 시간이 오히려 좋아요. 공기도 맑고 시원하고. 혹시 위험한 경험 있으셨나요? 없어요. 서울은 안전해요. 편의점 앞에서 대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밤늦게 편의점에 자주 오시나요? 네. 과제하다가 출출하면 와요. 부모님은 걱정 안 하세요? 왜 걱정해요? 서울인데.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서울인데. 실시간 시청자 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평소 이 시간대 시청자의 10배였습니다.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요. 이게 한국이야? 부럽다 진짜.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저는 방송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엘리자 스펜서였습니다. 새벽 1시 30분, 서울은 여전히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입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틀란타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엘리자, 지금 뭘 한 거야? 로버트 앤더슨의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서울 리포트요. 허가도 없이 라이브를 했다고. 긴급 뉴스로 처리했어요. 시청률 확인했어?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평소의 15배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실로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클로이를 봤어요. 큰일 났나? 클로이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유튜브에 재방송 클립이 올라가 있었어요.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0만, 200만, 300만.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말에 울었다. 서울 가고 싶어진다. 이런 도시가 실제로 있구나. 저는 갑자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방송 잘했어? 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당연한 얘기했을 뿐인데. 할머니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여긴 서울인데요. 그 말이 계속 제 가슴에 울려 퍼졌어요. 아틀란타 본사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로버트 앤더슨이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자, 설명해봐. 무엇을요? 허가도 없이 라이브 방송을 한 것부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긴급 뉴스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요. 긴급 뉴스라고. 한국 여자가 김밥 하는 게. 로버트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청률을 보세요.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평소 이 시간대의 15배입니다. 온라인 조회수는 1000만을 넘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CNN의 품격이야. 우리가 포장마차 할머니나 인터뷰하는 방송사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 할머니의 한마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일시적인 반응이야. 금세 잊혀질 거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엘리자, 당신은 아시아 전문가야. 일본이나 중국 같은 중요한 나라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서울도 중요합니다. 증명해봐.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여성 안전 지수도 최상위권이고요. 그런 건 이미 다 알려진 얘기잖아. 그런데 왜 아무도 다루지 않았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편견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편향되어 있어요. 로버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자, 현실을 봐. 한국 관련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안 나와. 이번에 나왔잖아요. 한 번의 우연이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해보죠. 뭘? 서울 다큐멘터리를 만들겠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로버트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안 돼. 왜요? 예산 낭비야. 시청률이 안 나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어요. 사표를 쓰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말로? 네. 시청률이 평균에 못 미치면 사표 쓰겠습니다. 로버트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좋아. 조건이 있어. 뭔가요? 제작비는 절반. 기간은 2주. 2주라고요? 보통 다큐멘터리는 한 달은 걸리는데. 그리고 프라임타임에 방송한다. 프라임타임이면 시청률 압박이 더 클 텐데요. 어때? 할 거야, 말 거야? 저는 클로이를 봤습니다. 클로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계약서 쓰자. 로버트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떨렸어요. 30년 커리어를 한 번에 걸고 있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여긴 서울인데요. 그 따뜻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2주 후에 보자, 엘리자. 로버트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패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였어요. 회의실을 나오며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할 일 같아. 서울로 다시 가는 거죠? 당연하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틀란타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서울이 더 그리웠어요. 할머니의 김밥, 새벽거리의 안전함,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2주 후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제 커리어도 서울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릴 기회도. 클로이, 비행기표 예약해줘. 네. 언제요? 내일.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CNN 프라임타임, 오후 8시. 서울 애프터 다크 잠들지 않는 도시. 제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아틀란타 본사 회의실에서 로버트와 함께 실시간 시청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청률 어때? 아직 모르겠습니다. 첫 10분이 중요했어요.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릴지 말지 결정하는 시간이거든요. 화면에는 서울의 새벽 조깅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찍었던 그 영상이었어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런던에서는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새벽 2시, 여성이 혼자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서울입니다. 실시간 댓글이 화면 옆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여자가 새벽에 혼자. 어느 나라지? 시청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었어요. 다음 장면은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 다국어 안내방송, 깨끗한 시설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이것이 한국의 첫인상입니다. 기술과 배려가 함께 있는 공간. 댓글이 더 많아졌습니다. 공항이 완전 깨끗하네. 저 시스템 우리나라에도 있나? 지하철 장면이 나왔습니다. 스크린도어, 질서정연한 승하차, 조용한 차 내 분위기까지. 뉴욕 지하철과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시청률이 평균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로버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였거든요. 홍대 거리 장면이 나왔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가 더 평화로워지는 모습이 담겼어요. 다른 도시라면 위험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다릅니다.
할머니 포장마차 장면이 나왔습니다. 70대 할머니가 QR코드로 결제받는 모습, 새벽까지 장사하는 모습이 담겼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여긴 서울인데요. 화면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미소만 크게 비춰졌어요. 실시간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저 할머니 유유유. 여긴 서울인데요. 왜 눈물이 나지? 한국 가고 싶다. 시청률이 급상승했습니다. 평균의 2배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새벽 조깅하는 여성들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전혀 무섭지 않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부모님도 걱정 안 하세요? 왜 걱정해요? 서울인데.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서울인데. 편의점에서 야식 사는 대학생, 야간 배송하는 직장인, 새벽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이것이 서울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도시. 다큐멘터리가 끝날 때쯤 시청률은 평균의 3배에 달했습니다. CNN 프라임타임 역사상 최고 시청률 중 하나였어요. 로버트가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서울의 진짜 모습이에요. 시청률이 이상해.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어요. BBC, NHK, 프랑스 24, 독일 도이체벨레까지. 모두 서울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안전한가요? 할머니 포장마차 어디에 있나요? 우리도 비슷한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까요? 유튜브 조회수도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었어요. 1000만, 2000만, 3000만. CNN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다운됐습니다. 서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소셜미디어도 난리였습니다. 서울 가야겠다. 한국 여행 예약했다. 저 할머니 보러 간다. 로버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옳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계속할 거야? 네. 서울 이야기. 더 만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예산 걱정은 하지 마. 이번엔 충분히 줄게. 클로이가 다가왔습니다. 엘리자, 서울시에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공식 홍보대사 해달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할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누군가 할머니께 방송 소식을 알려드렸나 봐요. 고마워요. 우리 서울 예쁘게 만들어줘서.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여긴 서울인데요. 그 따뜻한 말이 전 세계에 닿았구나. 서울에 다시 왔을 때 공항 풍경이 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특히 서구권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엘리자! 공항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플래카드까지 들고 있었어요. CNN 엘리자 스펜서 PD 환영합니다. 너무 과한 환대였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서울시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말요? 시청으로 향하는 길에 거리 풍경을 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평범한 편의점, 지하철역 입구, 심지어 포장마차까지. 다들 뭘 찍는 거예요? 엘리자 씨 방송 보고 온 분들이에요. 서울의 일상을 신기해하죠. 시청에서 시장과 만났습니다. 전 세계가 서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 진실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회의실에서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서울 관광 문의가 300% 증가했대요. 특히 서구권 여성 관광객 문의가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안전한 여행지로 인식이 바뀌었어요. 할머니 포장마차는 어떻게 됐나요? 그게 문제예요. 관계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할머니가 당황하고 계세요. 홍대로 가봤습니다. 할머니 포장마차 앞에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방송 사람 왔네. 너무 힘드시죠? 힘들긴. 하지만 좋아. 외국 사람들이 우리 김밥 맛있다고 하니까. 할머니와 얘기하는데 미국인 여성이 다가와서 영어로 물어왔어요. 혹시 엘리자 씨 맞나요?
네, 맞아요. 와, 정말요? 다큐멘터리 봤어요. 그 여성은 감격해했어요. 다큐멘터리 때문에 여기 왔어요. 정말요? 어디서 오셨어요? 시카고요. 혼자 여행 왔어요. 혼자 여행 왔다고요? 시카고에서 서울까지.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요. 서울은 안전해요. 그 여성의 말에 한국말이 섞여 있었어요. 서울 정말 안전해요. 한국말로 말하더라고요. 며칠 만에 배운 건지 발음이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다른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여성, 프랑스에서 온 커플, 호주에서 온 배낭여행객까지 모두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왔다고 했어요. 서울이 이렇게 안전한지 몰랐어요. 밤에도 혼자 다닐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할머니가 너무 친절해요.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계셨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김밥을 건네주시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죠. 외국인들도 할머니를 따라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한국말로 인사하는 외국인들을 보니 뭉클했습니다. 저녁에 다른 지역도 둘러봤어요. 명동, 강남, 이태원까지. 어디서나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어떠세요? 놀라워요. 정말 안전해요. 혼자 여행하는데 전혀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한강공원에서 새벽 조깅을 하는 외국인 여성들도 봤어요. 제 다큐멘터리에 나온 그 장면을 따라하는 거였죠. 이 장면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해방감이 있었어요. 자유롭게, 안전하게, 두려움 없이 뛸 수 있다는 기쁨. CNN 서울지국에서 후속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변했나요?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자신들의 도시가 특별하다는 걸 깨달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은 할머니의 말씀이에요. 여긴 서울인데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주죠. 앞으로 계획은 서울의 다른 이야기들도 소개하고 싶어요. 기술, 문화, 사람들까지. 인터뷰가 끝나고 클로이와 한강을 걸었습니다. 신기하죠? 이 모든 변화가. 네. 꿈만 같아요.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일상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때 한 시민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엘리자 씨 맞나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울을 예쁘게 소개해줘서.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서울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여준 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신뢰와 안전, 따뜻함이 어우러진 공동체였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할머니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퀀스 8- 정착. 6개월 후, 저는 CNN 서울지국장으로 정식 부임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변에서 조깅을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새벽 6시 한강변은 조깅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굿모닝. 외국인 조깅러가 인사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마르코라는 분이었어요.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서울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대답하는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조깅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아침을 샀습니다. 여전히 신기했어요. 새벽 6시 30분인데 편의점이 북적이는 게. 어서 오세요. 직원의 밝은 인사에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밥과 커피를 샀어요.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엘리자 씨 맞죠? 뒤돌아보니 젊은 여성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 미국에서 왔어요. 시카고에서요. 6개월 전에 할머니 포장마차에서 만난 그분이었어요. 다시 오셨네요. 네. 이번엔 친구들이랑 왔어요. 서울은 어떠세요? 완전 사랑에 빠졌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분의 한국말 실력이 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정말요? 네. 여기서는 자유롭거든요. 밤에도 무섭지 않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CNN 서울지국으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전 세계 뉴스를 확인하는데 서울 관련 기사들이 눈에 띄었어요. 서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 서울 야간 관광, 전 세계 여성들에게 인기. 포장마차 할머니 서울 관광 명물로. 모든 기사가 긍정적이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클로이가 다가왔습니다. 엘리자, 오늘 할머니 인터뷰 있어요. 또요? 이번엔 BBC에서 왔어요. 할머니가 이제는 국제적인 유명인이 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포장마차에서 김밥을 파시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해요. 외국 손님들이 많이 와서 장사도 잘 되고. 홍대로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포장마차 앞에는 여전히 줄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거였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엘리자 왔네. 할머니의 미소는 여전했어요. 요즘 어떠세요? 바빠 죽겠어. 하지만 행복해. 힘드시죠?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지. 고마워, 정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BBC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실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서울의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특별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신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죠. 할머니는 어떤 의미인가요? 서울의 마음이에요. 따뜻하고 포용적인. 인터뷰를 마치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강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보였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클로이, 고마워. 뭐가요? 서울을 알게 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제 고향을 이렇게 사랑해줘서.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뉴욕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엘리자? 나야, 로버트. 네, 부국장님. 한국에서 영주권 받을 생각 없어? 네. 농담이야. 하지만 정말 잘 정착한 것 같다. 네. 여기가 좋아요. 나도 한번 가봐야겠어. 그 할머니 김밥 먹으러. 전화를 끊고 클로이를 봤어요. 로버트도 오고 싶다네요. 정말요?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고 안전했어요.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건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이었어요. 서로를 믿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 서울이 가르쳐준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긴 서울인데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연한 듯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과 신뢰가 담겨 있었죠. 이제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긴 서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 제가 이제 집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